자, 상큼하게 23년 거부터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자면, 여러분 원래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단원이 있어요. 아마 예측은 하셨겠지만 킬러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제 단원은 함수랑 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는 제가 지난번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음식이 느끼할 때 고춧가루 뿌리면 매워지듯이 함수 같은 거에는 절대값이라던가 뭐 가우스라던가 이런 기호를 섞어서 무궁무진하게 어렵게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원도 막 여러 원들을 막 이렇게 접하게 놓고 막 모양 배치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얘네 두 개가 가장 많이 어렵게 나오는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6월 모의고사를 이제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하실 때 사실은 9월 거, 11월 거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30번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함수로 출제가 가능한 모의고사들이라서 사실 여러분이 이번에 보시는 시험의 함수 문제를 준비하시려면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긴 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금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없거니와, 그나마 6월의 특징이라고 하면 킬러 문제가 함수도 자주 나오지만, 당연히 아직 원 안 배웠으니까 원은 못 나오겠죠. 함수도 자주 나오지만 복소수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정리, 항등식 부분,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종종 나오곤 하거든요. 종종. 예를 들어 23년은 함수네요. 23년은 함수인데 22년도 함수네요. 왜 함수만 나와? 예를 들어 21년 건가? 21년 거 보시면 30번 문제가 이제 항등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보실 거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공부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공부하신다고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쑥 올라간다, 보장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장 없어요. 그럼 이거 왜 하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시려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래야 될까나? 문제를 읽고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풀이의 로드맵을 구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문제 해석력, 분석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석력을 키우자 이거죠. 자, 16번 문제부터 봅시다.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서 이러고 있으려니까 창피하네. 자, 보시면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1,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개를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요 3차 방정식은 이 빨간색 부분에서 근이 하나 나오고 요 노란색 부분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몇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난 여기 빨강에서 1이라는 요 근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서 알파랑 베타라는 근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빨강에서 나오는 근은 사실 이거 숫자 가려놓고 보시면 뭐가 나와? A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1이 나왔다는 건 사실 여기서 A가 1이라는 뜻을 뜻하고 1을 여기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요 노란색 식은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서 중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달라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같아져 버리는 거죠.
해서 1이라는 게 저 빨간색에서 나오시면 절대로 답이 되실 수 없고, 이쪽에서 1이라는 근이 나오고 나머지 한 근, 그리고 여기서 알파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실 때 알파랑 베타는 바뀌어도 돼요. 알파랑 베타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1은 무조건 노란색에서 나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1이 요 노란색, 사실은 원래 노란색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되긴 해. 이 뒤에 는 0까지 붙여야 돼. 요 노란색 식에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근이 나오면 1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1 대입하시라 그랬죠? 1 대입하시면 1 계산할게요. 6 빼기 3a가 0이 되고, 그럼 a는 2 이렇게 되시겠죠? 일단 a가 2라는 거 찾아놨고, 그럼 a가 2니까 알파도 2겠죠? 그래서 알파도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베타 찾는 건 정말 쉬운 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시면 두 근의 곱이 4잖아. 그럼 얘랑 두 개 곱해서 4 되시려면 베타는 당연히 몇이어야겠어요? 베타는 4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8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문제. (17번) 문제 보시면 이번 도농구 킬러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죠. 나 이거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쳐서 보냈는데 도농구 친구들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가? 조금 아쉬워요. 들어보소. 자,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을 제가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럼 얘네가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겠죠? X축, Y축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은 X축과 45도를 이루거든요. X축과. 그러니까 동의각도 45도겠죠? 그럼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니?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요 세로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알려줬는데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사실 여기 가로 길이도 몇인 거야? 가로 길이도 2분의 7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가지고 가로 길이 찾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씩 세우면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저 두 함수의 교점 찾는 식이죠? 그럼 내가 이걸 풀어서 나오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부른다면 지금 이 알파랑 베타는 요 교점의 x좌표들인 거죠. 이 교점의 x좌표들이 알파랑 베타인 거고, 그럼 내가 이 방정식에서 이게 뭔 말이에요? 두 근의 차죠. 두 근의 차, 알파와 베타의 차이거든요.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차이는 요 두 점의 x값 차이니까 요 가로 길이를 뜻한다고. 이거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길이를 아셔야지. 그래서 두 근의 차가 2분의 7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 씁시다. 두 근의 차 공식 쓰시면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1 플러스 24a 이렇게 되시고 요게 2분의 7. 양변 제곱하고 제곱해서 x자로 이렇게 곱해보시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제곱하시면 49a 제곱, 이렇게 곱하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넘기기까지 할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니까 96a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77로 안 되네. 49, 1에 2 하시면 되죠? 네네네네. 그래서 49A A에 2 하시고 막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럼 A는 2개 나오는데 2개 중에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지려면 A가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A는 2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두근의 합은 2분의 1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고요. 요거 가지고 곱셈 공식 써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 찍으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내가 왜 5개년이나 했을까? 하하, 이런 멍청이. 자, 여러분이 여기 옆에다가 는 0이 붙은 이런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차수가 너무 높아서 어려우니까 치환을 하는 거죠.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시면 4x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x에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때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여기서 짝수근의 공식 써보시면 대문자 x는 짝수근의 공식 쓰면 4분의 요거 절반 나눈 거에 부호 반대니까 2 곱하기 n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절반 나눈 거 제곱하면 4 곱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거기서 빼기 얘 곱하기 얘 하면 4 곱하기 n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실 겁니다. 4n, 16n.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몇 나오냐면 32n 나와요. 여기가 32n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4로 앞으로 묶어보시면 4분의 2 괄호 n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 앞에는 2로 튀어나오고 여기가 8n 이렇게 남겠죠? 안으로 들어가실 땐 다시 4 될 거고 해서 요걸 약분 한번 하시면 요거 2 약분되고 2 약분되고 이거 약분돼서 2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네모칸 가에 들어가시는 게 누가 들어간다? 여기 가에 들어가는 게 8n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에 8n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좀 불친절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생략을 많이 안 해놓을 것 같은데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저기서 계속 이어서 오면 자 봐봐 2분의 여러분 n이라는 건 루트 n의 제곱이죠. 그죠? n은 루트 n의 제곱이죠. 2라는 n은 루트 2의 제곱이죠.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리고 요 루트 8n을 봐봐요. 루트 8n에서 요 2를 앞으로 꺼내보시면 루트 8n이 사실 몇이랑 똑같냐면 2루트 2n과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2루트 n은 2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루트 2인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 루트 2분의 루트 n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요거를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보시면 2분의 루트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나 실수할 뻔. 근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겠지요?
자, 요게 지금 뭐냐? 우리 요 대문자 x 계산하신 거거든요. 근데 대문자 x를 다시 소문자 x로 되돌려 놓으시면 x제곱은 이거던가 아니면 이거인 거죠. 그럼 x는 자, x를 제곱했더니 이거 제곱이 됐대.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요거던가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던가. 아, 이거 가르치지 말고 전개해 드릴까요? 거기 문제에도 전개돼서 적혀 있죠. 요렇게 되시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x제곱이 얘제곱이 되시려면 x가 얘면 되죠. 그래서 루트 이거던가 아니면 이거던가 총 이렇게 x가 4가지 나오십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x가 정수해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요 4개가 정수가 되셔야겠고, 그걸 만족하려면 얘가 어쨌든 정수가 돼야 되죠. 그럼 n에다가 몇 넣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n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2 같은 게 떠오르기는 해요. 근데 2가 되면 문제가 뭐냐? 여기다가 2 넣으면 얘 계산해봐. 얘가 몇 나와? 이게 0이죠. 그럼 얘도 0이거든요. 이 두 개가 둘 다 0이거든. 문제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해라 그랬으니까 그럼 2는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 밖에 넣을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반으로 나눠서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 8이라던가 혹은 18이라던가 이렇게 가시겠죠. 해서 요게 나랑 다에 들어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 자, 봐봐. 요것도 여러분 이번 학교 시험의 중간고사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문제인데, 여기 길이를 A랑 B라고 잡으면 아닌데요 선생님, 거기 문제에서 BH는 여기는 X라고 하라 그랬는데요. 그런 거 휘둘리지 마. 그런 거 휘둘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네 뜻대로 해. 자, A랑 B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쓰는 공식 몇 가지 아십니까?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죠. 그래서 AB는 1이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3분의 4라 그랬으니까 요거 밑변 길이가 몇 돼야 됩니까? 밑변 길이가 3분의 8이어야 되는 거죠. 3분의 8, 1 넓이 계산.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상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까리? 이 식의 두 근으로 A랑 B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니? 뭐 아니면 저는 분수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3 곱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말 잘 들어봐요. 우리는 지금 요 B를 X라고 부르고 싶잖아. 그럼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X를 B로 다 고치시고 푸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난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 B는 이 방정식의 성질을 만족하는 숫자란 말이야. 해서 이 B를 X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거기 있는 X를 다 B라고 고치고 풀어. B라고 고치면 이렇게 되겠지. 3B 세제곱 마이너스 5B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7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b가 이 방정식에 근이면 여기다가 b 대입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는 3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3은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얘를 뭘로 나눠? 얘를 이걸로 나누면 되지. 3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되지. 요거 나눠보면 몫이 몇 나오냐면 몫이 b 플러스 1 나오고요. 쭉쭉쭉쭉 하셔서 나머지가 몇 나오냐면 나머지가 9b 플러스 4 나와요. 그러니까 식으로 적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세로 나눈 셈 하시고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3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은 b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가 9b 플러스 4가 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0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얘네 전체는 사라질 거고 그럼 결국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겁니다. 남는 건 9b 플러스 4만 남지. 근데 이거 근의 공식으로 근을 좀 구해보시면요. x는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야? 나 계산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문제에 써 있어요. x 맨 뒤에 괄호에 단 x는 1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중에서 1보다 작은 숫자 고르시면 마이너스겠지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시면 나옵니다. 니들이 해라 대입. 20번 문제 봅시다. 저 fx는 꼭지점 좌표가 a, 0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꼭지점이 x축위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접하는 얘가 좌우로 이렇게 스르르르르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를 2에서 10 사이에서 최소값이 0이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좌표 평면에 여기에서 2부터 10까지를 이렇게 끊어볼게요. x축에. 그럼 내가 이 함수를 요 사이 범위만 그렸더니 최소값이 0이다라는 말은 꼭지점이 2와 10 사이에 존재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쭉 미끄러져서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 사이에 요 사이에 그려지는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생긴 애가 그려지겠죠. 요 사이에 요렇게 점선으로 돼 있고 뭔 말인지 아니? 2부터 10까지 요렇게. 그럼 최소값이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라는 것은 이 꼭지점이 조 사이에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조건에서 얻으실 수 있는 힌트는 A가 2와 10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나조건 해석이 좀 많이 어려운데 전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려봐. 그려보면서 이건 깨달으셔야 돼. 다른 방법이 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도 본인이 공부 안 하면 말짱 돌을 묵인 것처럼 이것도 뭐 제가 백날 첫날 설명한다 그래서 듣고 하고 다음날 되면 까먹으실 거고
본인이 수행 능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문제 안 풀고 제 설명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해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예시 몇 개만 보여줄게요. 내가 꼭지점을 뭐 여기다가 갖다 놨어.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A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구간을 2개 잡아볼게. 내가 이 함수를 2에서 6 사이만 그리면, 2에서 6 사이를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여기까지 그리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함수를 6에서 10 사이까지 그리면 요점부터 6에서 10 사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파란 부분의 최대값과 빨간 부분의 최소값이 같아야 된대요. 파랑의 최대값 어디야? 여기지. 빨강의 최소값 어디야? 여기지. 그게 같니? 안 같죠? 얘 이 높이랑 이 높이랑 안 같죠? 해서 이러면 틀린 거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래프 생김새가 이렇게 되겠죠? 이때 파란 부분을 그려보시면 2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2부터 6까지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 빨간 부분을 그려보시면 빨간 부분은 6에서 10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자, 파란 부분의 최대값 여기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빨간 부분의 최소값 여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높이 달라 보여요? 그럼 이러면 틀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시고, 아, 저럴 때 되더라를 아셔야 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나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시면 A가 4보다는 작게 나오셔야 돼요. A가 4인 순간에, 예를 들어 A가 딱 4인 순간에 여기다가 꼭지점을 갖다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파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범위가 좌우 대칭으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좌우 대칭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빨간 범위의 최소값이랑 딱 같아집니다. 빨간 범위 최소값 여기가 파란 범위 최대값 이 높이랑 같아지거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요 나이키가 이렇게 평형했던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 파란 부분 최대값이랑 빨간 부분 최소값이 안 만나거든. 해서 이렇게 범위가 되셔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몇과 몇 사이입니까? 요거 두 개의 공통 범위 보시면 A는 2와 4 사이가 되고요. 그럼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요 녀석의 최대값은 A에다가 4 넣은 게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A에다가 2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9.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어요. 21번 갑시다. 21번. 지금 문제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6x인가? 이 두 함수가 나와 있잖아. 그럼 난 그런 거부터 궁금하던데, 얘네는 교점이 있을까?
해서 두 개 같다라고 해보시면 교점이 있어요. 교점이 몇에서 생기냐면 1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에서 만나게 두 개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얘 꼭지점은 3, 마이너스 3.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3, 마이너스 3. 자, 그럼 문제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제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때 얘가 왼쪽에 있는 함수랑 만나는 두 점 여기를 a와 b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함수랑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을 c랑 d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말이죠. 쉬워요. 뭐가 쉽다는 거야? 자, 꼭지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게요. 얘들아, 요 길이 알지? 요 길이 알잖아. 요 길이 알잖아. 얘는 y는 k고 여기 꼭지점 좌표는 0,0이고 그럼 여기 주황색 이거 길이가 k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몇이겠어? 루트 k겠죠? 저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온 거만큼 제곱해서 올라가라고? 이거 제곱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a부터 b까지 이 길이는요. 2차 함수라는 게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루트 k면 반대 길이도 루트 k죠? 해서 AB 길이는 몇이다? AB 길이는 2루트 k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요 길이는 보시면 높이 k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가니까 여기 길이가 k 플러스 3이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야? 루트 k 플러스 3이겠죠? 그러므로 CD 길이는 2루트 k 플러스 3이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럼 기억 보기 봐봐요. k에 6을 넣지요. 그럼 여기다가 6 집어넣어. 그럼 CD는 6이다. 맞니? 맞죠. k에 6 집어넣으면 CD도 6이다. 맞죠. 니은 보기 보세요. k의 값에 상관없이 CD제곱에서 AB제곱을 뺀 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계산해보지 뭐. CD제곱에서 AB의 제곱을 빼신 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해요? 4 곱하기 k 플러스 3이고요.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k죠? 빼시면 몇 나와? 빼시면 12만 남아. 무조건 숫자 12로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니은도 맞고. 그럼 이제 디귿 보시면 얘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게 4라고 알려준 거잖니? 그럼 얘는 몇이겠어? 이건 3이겠지? 그럼 이게 4고 이게 3이니까 두 식을 빼면 2AB가 남죠?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2AB가 남죠? 여기서 이거 빼면 1인 거죠? 그래서 AB가 몇이야? 2분의 1 이렇게 내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 2 나누고 양변 제곱하시면 그때 K는 몇이야? K는 16분의 1 이렇게 내실게요. K는 16분의 1. 이때 BC의 길이를 보시면 BC의 길이가 요 길이거든요. 요 길이. 여러분 이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진짜로 계산을 한번 하세요. 요 식이 이제 여러분 이 초록색 K가 16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가 16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러분 요 함수에다가 몇 대입하면 16분의 1 나오는데요. 여기가 4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같은 원리로 여러분 C점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두 개 같다 하시고 연립해서 계산하십시오. 계산해서 C점 좌표 찾은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X값끼리. 해서 빼보시면 맞을걸요? 이게 4분의 5 나올 거예요. C가 오히려 더 커요. 네,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 안 해. C 계산하세요. 직접. 둘이 같다 하고 푸세요. 넘어갑시다. 27번. 아니야, 나 칠판 한 번만 지우고 올게. 자. 자, 27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야, 밑에 건 너무 쉬우니까 바로 계산할게. 이렇게 되겠죠? 위에 것도 기억납니까? X가 N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두 칸보다 더 멀리 가라니까 N에서 두 칸 이상 멀리 가는 거거든요. N에서 1로 두 칸 오면 N 플러스 2, 절로 두 칸 가면 N 마이너스 2니까 X가 N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N 플러스 2보다 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이거 못 푸시면 사실 문제가 좀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n에다가 적당한 숫자 넣고 하나씩 다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n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이 첫째 줄이 어떻게 바뀌어? 이 첫째 줄이 x가 3보다 작고 5 집어넣으면 7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3보다 작고 7보다 크다를 그려보시면 자 여기다가 3까지 그려드릴게요. 3보다 작고 7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겠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4와 10 사이 보시면 4부터 10 사이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공통부분이 여기죠. 공통부분 안에 정수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죠? 자연수? 입. n에 5 넣었으니까 n에 6 넣고 7 넣고 8 넣고 9 넣고 10 넣고 해보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이거밖에 안 되겠네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28번) 문제 보시면 (28번) 문제 풀까 말까 조금 많이 고민했거든. 이걸 풀어줘야 돼?
한참 고민을 하긴 했는데 능력이 왜부터 이 얘기 때문에 풀기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자, 먼저 얘랑 얘랑 접하죠? 그럼 두 개 같다고 하고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접하려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수항만 봐도 완전 제곱식 어떻게 되는지 추측 가능하죠? x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내셔야겠지? 그러면 x는 2분의 5라고 하는 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 교점 좌표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교점 좌표의 x값이 2분의 5다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얘 거꾸로 전개해 보시면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2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하시면 a는 몇이야? a는 1이다 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어요. a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줄게요.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쓱쓱쓱. 그럼 요점 좌표가 2분의 5, y좌표도 2분의 5죠. y는 x에다가 대입하시면 요점 볼게요. 요점은 이거 x절편이니까 여기는 4분의 25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S1 넓이에서 S2를 빼는 거죠. 그러면 불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 S1을 넓이 계산하실 때요. 이걸 밑변이라고 보시면 밑변 길이는 4분의 25가 돼요. 그럼 높이가 뭐냐면 요 길이가 높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하려면 이 점 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또 요 점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서 이거 직선식을 또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리고 귀찮고 힘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팁 하나 줄게. 꿀팁. 꿀팁. 이 문제 맞았다고 신나가지고 스킵 버튼 누른 놈들은 이 꿀팁을 못 보겠지? 자, 저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여러분 A라고 보시면 자, 문제 보세요. S1에서 S2를 빼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방정식에는 방정식이 아니라 내가 이 식에다가 A를 하나 더한 다음에 A를 하나 뺀다고 해서 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는 계산해서 사라질 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의 순서를 바꿔서 S1 더하기 A에서 S2 더하기 A를 이렇게 빼게 바꾸실 수 있죠, 순서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거 전개하면 A는 사라지고 문제 처음이랑 똑같아요. 문제 처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냐면 여러분 그림에서 봐봐요. S1 더하기 A가 뭐야? 이렇게 생긴 도형이지? 직각 삼각형이잖아. 넓이 계산하시기가 훨씬 편해. 여기 길이가 2분의 5죠? 그럼 얘 넓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4분의 25가 될 거고요. 빼기. 얘도 봐봐요. S2 더하기 A는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 넓이 계산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하셔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요거 요 프린트 나중에 가다 보면 뒤쪽에 이거 비슷한 거 또 나와.
지금 혹시 가운고 학생들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가운고 기출에도 나왔었죠. 내가 아니야, 찾아주면 재미없지. 찾아주면 재미없지.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문제 풀다가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 문제 풀 때마다 그 생각나는데 혹시 낙타 얘기 알아요? 그 아빠가 자식들한테 낙타를 뭐 17마리인가 나눠줬는데 첫째한테 2분의 1을, 둘째한테 3분의 1을, 뭐 셋째한테 뭐 7분의 1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형제들이 낙타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낙타를 한 바퀴 끌고 오잖아. 그래서 제 낙타를 가지고 같이 계산하십시오 했는데 뭐 그 전래동화 알죠? 저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 A를 빌려와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29번. (29) 번에 보시면 얘를 제곱해서 4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결과값이 플러스 2가 되든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2가 되는 경우부터 봐봐요. 얘네가 허수 i가 남아버리면 실수가 안 될 테니까 이 초록색이 실수되는 한에서 최대한 m이 큰 것부터 봅시다. 얘가 초록색이 1 되고 빨간색이 마이너스 1이 되면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초록을 1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m이 몇이냐면 초록을 1. 초록이 1 되는 m이 뭐가 있냐면 8의 배수요. 8의 배수. 그럼 49 이하의 8의 배수 중에 가장 큰 8의 배수가 48이죠. 그래서 m에다가 48 넣으면 얘가 1 되고 그럼 요 빨간색 세모를 마이너스 1로 만드는 n값은 몇이 있냐면 빨간색 1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게 2, 6, 10, 14 이런 식으로 4씩 커지거든요.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4씩 커지거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46. 해서 두 개 합이 몇이냐? 94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만 된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만 되면 초록은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빨강은 플러스 1 돼야 되거든요. 그럼 초록이 마이너스 1 되는 게 어떤 애들이 있냐면 4, 12, 20 이런 식으로 8씩 커집니다. 8씩 커지고 8씩 커지고 8씩 커지고 그럼 44겠죠? 그나마 제일 큰 건? 그럼 이거 빨강이 1 되게 만드는 애는 누구 있냐? i의 거듭제곱이니까 1 되려면 4의 배수겠죠? 그럼 4의 배수 중에 제일 큰 48 있죠? 이때 m 플러스 n은 92가 최대값이겠네요. 근데 우리는 제일 큰 거 고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이면 조금 더 좋겠죠? 빰빰빰빰빰빰 30번.
자, 30번 문제. 자, fx가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게 뭔 말이야? 접한다라는 거죠. 접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x의 꼭지점이 x축이랑 만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만나려면. 근데 그게 0,0이어야 되니까 꼭지점이 0,0인 함수라는 거야, fx는. 그러면 fx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죠. 저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앉아보자. 이 부등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등호이군요. 이 부등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등식이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면, 이게 2차 부등식이라면 우리 배우신 대로 사인이 작작 큰 큰이니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이 아니면 작작 큰 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답을 봐봐요.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된대잖아요. 여러분, 2차 부등식 중에서는 이런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해밖에 안 나오지요. 혹은 가끔 가다가 이런 건 나오기는 해. 해가 딱 하나 숫자로만 이렇게 나오기는 해.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이런 해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은 2차 부등식이 아니란 얘기가 되고요. 근데 fx도 2차식이고 gx도 2차식인데 왜 더했는데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럼 gx 생긴 형태가 이렇게 시작하나 보지. 해서 2차 항이 소거되나 보지. 응? 소거되나 보지. 그러면 2차 항은 사라지고 1차 부등식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1차 부등식이 저렇게 나오려면 사실 이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식을 더했는데 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사라지고 1차식만 남았는데 여기서 b 나누고 나면 이렇게 되고 넘기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뒤에 달려있는 식을 b 곱하기 x-2로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b는 양수여야겠죠? 왜냐면 b가 음수면 아까 b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얘기랑 달라지겠지. 자, 마지막 대망의 다조건입니다. 다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 이 식은요, 최고차 항 개수가 2a인 2차식이겠네요. 그쵸? 여기서 얘 빼시면 2ax제곱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이 식을 hx라고 치환하신다면 여러분 이 hx라는 녀석은 몇 차 함수요?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죠? hx도 2차 함수죠. 그랬을 때 다조건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hx라는 애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h 1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 내신 대비 열심히 하신 분들 이 표현 한 번쯤 봤죠? 이거 뭔 말입니까? hx가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1이라는 거죠. 이 hx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1에서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hx식을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실 수 있어요. 저 뒤에 샬라샬라는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실 수 있겠죠.
최고차항계수 2a면서 이렇게. 그럼 요거 전개해보면 썰라. 이 뒤는 상수항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봐봐. hx가 이거 두 개 뺀 거잖아. 근데 fx는 1차 항이 없잖아. 그럼 결국에 이 뺀 식의 1차 항은 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근데 1차 항이 이렇게 나왔대, 뺐더니. 그럼 다시 말하면 저 b가 몇이라고 적을 수 있냐면 b가 4a라고 대신 적을 수 있는 거죠. 요 b 대신에 4a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야만 저기 윗줄에서 이걸 빼셨을 때 마이너스 4a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8a고요. 좋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나 뭐 이상하게 적어. 마이너스 ax.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fx랑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제가 웬만하면 좌표 평면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실제로도 저는 안 그리고 풀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요거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되죠. 요렇게 이게 fx예요. 그럼 요 친구 꼭지점 보면 2, 마이너스 4a죠. 그래서 2 요쯤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4a 요쯤 찍어주시면 꼭지점이 여기 있고 요렇게 위로 볼록하실 거예요. 이게 gx죠. 참고로 우리 아까 hx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기 때문에 a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여기가 2,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제 자 문제 끝냅시다. 자 문제 끝으로 갑시다. 요 해석만 하시면 사실 끝나는데 fx-k 곱하기 gx-k는 0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곱해서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fx가 k거나 아니면 gx가 k여야겠지요? 근데 요거 해석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누구랑 만나는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 찾자는 얘기고 그럼 얘는 gx가 얘랑 만나는 교점 찾자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종합하면 뭔 말이냐면 fx와 gx가 얘네 둘이 누구랑 만나는 y는 k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찾자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실근이 없었대. 다시 말하면 교점이 없었대.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내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가로로 쭉 그려.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놓으면 fx랑 몇 번 만나니? 2번. gx랑은 몇 번 만나니? 빵번. 합치면 총 몇 개니 교점이? 2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k가 어디로 지나가야 돼? k가 이 둘 사이로 지나가셔야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셔야겠죠. 그러므로 k라고 하는 친구는 몇과 몇 사이로 지나가셔야 되냐면 얘보다는 낮게 가셔야 되니까 0보다는 작으셔야 될 거고 얘보다는 높게 가셔야 안 만나니까 마이너스 4a보단 크셔야겠지. 근데 지금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간대요? 정수가 5개 들어간대요. 그러면 얘가 0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애잖아. 그럼 여기에 정수를 세보면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이렇게 갈 텐데
요 안에 정수가 딱 5개만 들어가려면 요 숫자가 몇에서 끝나야 돼? 마이너스 5.5에서 끝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근데 항상 부등식의 정수의 개수 셀 때는 이런 거 주의하세요.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5에 딱 이렇게 끝나도 돼요.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야? 이러면 4개지. 그럼 얘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돼.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6에서 딱 끝나면 가능은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은 될 수 있다.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A는 2분의 3보다는 작고 4분의 5보다는 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F22 더하기 G20인데요. F랑 G랑 더하면 4A 곱하기 X-2만 남죠? 그럼 여기다가 22를 대입하시면 이거 20대니까 80A 이렇게 되겠네요. 80A. 근데 요게 최대한 컸으면 좋겠죠. 그럼 웬만하면 A 자체에 큰 수를 넣으면 되거든. 해서 A에다가 최대값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120 되시겠죠. 해서 답은 120 하시면 됩니다. 끝.